안녕하세요. 현대 IT 인프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죠. 바로 가상화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가상화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퍼바이저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으로는 분명 서버 한 대인데 그 안에서 리눅스도 돌고 윈도우도 동시에 돌아갑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그 마법 같은 일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하이퍼바이저라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 숨어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하이퍼바이저의 세계를 탐험할 여정입니다. 먼저 하이퍼바이저가 도대체 뭐냐라는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유형의 차이점을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커널 아키텍처까지 들여다본 후에 요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도커와 비교하면서 내 상황에선 뭘 써야 할까? 이 실용적인 지론에 대한 답까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아까 던졌던 질문, 하나의 서버에서 어떻게 여러 OS가 돌아갈까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모든 해답의 시작, 가상화의 핵심, 하이퍼바이저입니다. 네, 하이퍼바이저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물리적인 하드웨어와 그 위에서 돌아가는 가상 머신, 즉 VM 사이의 중간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큰 피자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듯이 물리 서버의 자원을 논리적으로 잘게 쪼개서 여러 가상 머신에 할당해주는 역할을 하죠. 덕분에 각각의 가상 머신은 자기가 진짜 독립된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이퍼바이저를 구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뭐랄까 자동차 엔진을 차체에 바로 올려서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거냐, 아니면 다른 구조물 위에 얹어서 안정성이나 편의성을 더 챙길 거냐, 이런 근본적인 설계 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타입 1, 저희는 보통 베어메탈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생 하드웨어 위에 운영체제 없이 하이퍼바이저가 바로 설치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능 손실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타입 2, 호스트형은 우리가 흔히 쓰는 윈도우나 맥OS 같은 기존 운영체제 위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처럼 설치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아,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럼 타입 1은 성능이 생명이니까 아마존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쓸 거고, 타입 2는 설치가 간편하니까 제 맥북에 윈도우 깔아서 잠깐 테스트하는 것처럼 개인 개발자들이나 작은 규모에서 더 많이 쓰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장단점이 명확하게 보이죠. 타입 1은 중간에 거쳐가는 계층이 없으니까 당연히 빠르지만 관리가 조금 더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타입 2는 우리가 쓰던 OS 위에서 돌아가니까 사용하기는 정말 편한데 호스트 OS와 하이퍼바이저 이 두 계층을 모두 거치니까 성능 저하, 즉 오버헤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성능이냐 편의성이냐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하이퍼바이저라도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거든요. 이건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는 모놀리식 커널 방식입니다. 대표 주자가 바로 VM웨어인데요. 이건 모든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하이퍼바이저 커널 안에 한꺼번에 다 포함시키는 구조예요. 필요한 모든 게 한 곳에 있으니 자원 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드라이버 딱 하나에서 버그가 터지면 하이퍼바이저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그 위에 돌아가던 모든 가상 머신이 한 번에 다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마이크로 커널 방식은 가장 핵심적인 기능만 하이퍼바이저에 남겨두고 나머지 하드웨어 드라이버들을 각 가상 머신 안으로 다 옮겨버리는 전략을 씁니다. 윈도우즈 서버의 하이퍼V가 대표적인 예죠. 아, 그럼 드라이버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도 자기가 속한 가상머신만 딱 죽고 다른 가상머신들은 멀쩡하게 살아남겠네요? 이건 뭐 보안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구조인데요? 정확합니다. 안정성과 보안이 훨씬 높아지죠. 하지만 드라이버와 커널이 서로 계속 통신을 해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의 통신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를 통째로 가상화하는 좀 무거운 느낌의 하이퍼바이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몇 년 전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도커죠. 네, 도커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호스트 OS 커널 공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격리. 하이퍼바이저처럼 매번 무거운 운영체제를 통째로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깔려있는 호스트 OS의 핵심, 즉 커널은 그대로 같이 쓰면서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과 그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만 딱 묶어서 컨테이너라는 상자에 담아 격리시키는 기술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개발자나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남았죠. 알겠는데, 그래서 둘 중에 뭘 써야 돼요? 지금부터 그 선택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군각적인 비교에 앞서서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이퍼바이저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가상화하는 기술이고, 도커는 운영체제를 가상화하는 기술입니다. 모든 장단점은 바로 이 차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하이퍼바이저는 가상 머신마다 완전히 독립된 OS 커널을 가지기 때문에 격리 수준이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서버 위에서 윈도우를 돌리는 것처럼 OS를 섞어 쓰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OS를 부팅해야 하니 시작하는 데 몇 분씩 걸리고 리소스 소모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반면에 도커는 OS 커널을 공유하니까 컨테이너 하나 띄우는데 정말 몇 초면 충분해요. 오버헤드도 거의 없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개발자가 코드 고치고 바로 테스트하는 그 사이클이 말도 안 되게 빨라진다는 거고, 서비스의 사용자가 갑자기 몰릴 때 순식간에 웹서버를 수백 개 복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뜻이죠. 다만 리눅스 서버에서는 리눅스 컨테이너만 실행할 수 있다는 한계는 분명하고요. 자, 이 모든 복잡한 기술 이야기를 딱 하나의 비유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이퍼바이저는요, 아예 땅부터 파서 기초 공사를 하고 배관, 전기 시스템까지 전부 따로 갖춘 독립된 단독주택을 여러 채 짓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도커는 이미 잘 지어진 아파트라는 큰 건물의 기반 시설은 그대로 공유하면서 그 안에 벽만 세워서 독립된 원룸을 여러 개 만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훨씬 가볍고 빠를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종류의 운영체제를 완벽하게 격리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돌려야 한다면 그땐 하이퍼바이저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같은 OS 환경 위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아주 빠르고 가볍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땐 도커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요, 요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상머신의 강력한 격리라는 장점 위에 도커의 빠른 배포라는 장점을 합쳐서 두 기술을 함께 쓰는 경우가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공존이 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죠. 과연 미래에도 이 둘의 공존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언젠가 하나의 기술이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